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삼성 SDS의 최근 1년간 주가 흐름과 기업 현황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 삼성 SDS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4년 중반 무렵 삼성 SDS 주가는 약 17만원대까지 오르며 한때 상승세를 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는데요. 2024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2025년 초에는 12만원 아래로 내려오는 등 꽤 긴 조정 국면을 겪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초에는 주가가 11만원 선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하면서 상장 후 최저가 수준을 다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형성되었던 고점 대비 약 35% 이상 하락한 수치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던 구간입니다. 다행히 4월 중순 이후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4월 말에 삼성 SDS가 발표한 1분기 호실적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고 주가는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12만원 선을 회복하더니 5월 초 현재는 약 13만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긴 하락 추세가 일단락되고 저점 대비 약 20% 이상 주가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즉 지난 1년을 놓고 보면 고점 대비로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4월을 저점으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짚어보면요. 우선 약 11만원대 가격이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 SDS 주가는 사실 2023년 중반에도 11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전례가 있었는데 올해 4월에도 약 10만 9천원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11만원 안팎의 수준에서는 역사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어 바닥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10만원대 초반이면 너무 싸다는 심리가 형성되는 구간인 것이죠. 반대로 위쪽으로는 15만원 부근이 중간 저항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내려오던 국면에서 약 15만원 선에서 지지받는 듯하다. 결국 이탈되면서 낙폭이 커졌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반등 추세에서도 1차 목표는 이 15만원 선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 심리적으로도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윗선으로는 작년 고점 부근인 17만원대를 강한 장기 저항 구간으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향후 호재로 17만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지난 1년간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새로운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량 측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 SDS 주가가 크게 움직일 때마다 거래량도 덩달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4월 초순경에는 거래량이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4월 중순 이후 반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4월 말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는 평소 대비 훨씬 많은 주식이 거래되며 주가 반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매매가 그만큼 활발해졌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한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 초까지는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량은 주가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최근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가 반등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성 SDS의 최근 차트는 작년 중반 고점을 찍은 후 완만한 하락 추세를 거쳐 올해 4월에 저점을 형성하고 이후 반등 흐름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현재 13만원 안팎의 가격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숨 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향후 15만원대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만약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 저항대를 넘는다면 보다 강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12만 원선 아래로 다시 내려간다면 투자 심리가 식으며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SDS는 삼성그룹의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1985년에 설립되어 그룹 내 정보기술 담당 역할을 해오다 2014년 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회사죠. 상장 당시 공모가가 19만원이었고 상장 직후 한때 주가가 40만원 가까이 치솟으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주가가 줄곧 내려와서 최근까지도 공모가를 밑돌 정도로 긴 침체를 겪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 대비 시장 평가가 낮아져 있었다는 뜻인데 이 배경에는 삼성 SDS의 사업 구조와 성장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삼성 SDS의 사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IT 서비스 사업 부문이고 다른 하나는 물류 사업 부문입니다. IT 서비스 부문은 흔히 시스템 통합이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삼성전자 등 그룹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보안, AI 플랫폼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한 축인 물류 부문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의 글로벌 물류,
프로세스 관리와 물류 IT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삼성 SDS가 삼성그룹의 물류를 IT와 인력으로 대신 처리해주는 아웃소싱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물류 서비스는 첼로라는 자체 브랜드 플랫폼으로도 운영되고 있어서 대외적으로도 일부 물류 고객을 유치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T 서비스 vs 물류 두 사업을 모두 영위한다는 점이 삼성 SDS의 독특한 점인데요.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물류 부문이 절반 이상으로 상당히 컸고 IT 서비스 부문은 30-4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류 쪽은 매출 규모는 크지만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반면 IT 서비스는 매출 비중은 작아도 수익성이 높아서 회사 전체 이익에 더 크게 기여합니다. 실제로 삼성 SDS는 물류 부문에서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미만으로 얇은 반면 IT 서비스 부문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삼성 SDS 경영진은 고수익의 IT 서비스 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클라우드와 AI 등 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을 숫자로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4년 연간 실적을 보면 매출액 약 13조 8천억 원, 영업이익 약 9,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약 4% 증가, 영업이익은 12%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았던 것은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이는 비용 효율화나 고마진 사업 확대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발표된 2025년 1분기 실적도 호조였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약 3조 4,898억 원, 영업이익은 2,68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5% 성장, 영업이익은 18.9%나 증가한 실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IT 서비스 부문 매출이 1조 6천억 원 정도로 작년보다 3% 늘어나며 견조했고 특히 그 안에서도 클라우드 사업 매출이 23% 급성장하여 IT 서비스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IT 서비스 사업 내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4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삼성 SDS가 자체 운영하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사업과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운영 서비스가 모두 호조를 보이며 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한편 물류 부문 매출도 1조 8,800억 원가량으로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물류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또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선출하 수요 등으로 물동량이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류 매출이 늘어나도 수익성 기여는 제한적이라 결국 영업이익 증가는 대부분 IT 서비스,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와 솔루션 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S의 재무 상태도 짚어보죠.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낮고 유동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재무 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막대한 현금 보유량인데요. 현재 삼성 SDS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무려 6조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꾸준한 이익을 내지만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회사 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둑한 현금 보유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되곤 합니다. 장점이라면 미래성장 투자를 위한 탄탄한 실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위기 시에도 견딜 안전판이 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그렇게 쌓아둔 돈을 잘 활용하지 않아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주총회 등에서 일부 주주들은 회사에 현금이 너무 많으니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삼성 SDS의 배당 성향은 아주 낮지는 않지만 시가 배당률 2% 남짓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조금 모자란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 여부도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성 SDS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룹 내 확실한 일감을 바탕으로 매년 꾸준한 이익을 내는 캐시카우 사업을 보유한 한편 클라우드나 AI 같은 신사업 잠재력도 가지고 있죠. 다만 한동안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와 자산 활용, 미진에 따른 시장의 아쉬움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었던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가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산업 및 경쟁사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속한 IT 서비스 업계는 국내에서 삼성 SDS와 LG CNS를 양대 산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모두 대기업 그룹의 IT 서비스 자회사로 출발하여 그룹 내부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트렌드에 대응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IT 서비스 시장의 동향을 간략히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꾸준합니다. 클라우드로 전산을 옮기고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공공기관까지 IT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덕분에 삼성 SDS나 LG CNS 같은 IT 서비스 기업들은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처럼 SI 단발성 프로젝트에만 의존해서는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나 자체의 IT 솔루션 개발 같은 부가가치 높은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인 LG CNS와 비교를 해볼까요? LG CNS는 LG그룹의 IT 서비스 회사로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최근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LG CNS는 2024년에 매출 약 5조 9천억 원, 영업이익 약 5,1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6-7%, 이익 증가율이 10% 이상으로 삼성 SDS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LG CNS는 클라우드와 AI 기반 서비스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민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성장성 덕분에 LG CNS는 글로벌 사모펀드인 맥쿼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고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꾸준히 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LG CNS가 상장되면 삼성 SDS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책정될지 관심이 많은데 이는 곧 삼성 SDS의 상대적인 저평가 또는 고평가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경쟁 및 비교 대상으로는 SK그룹의 SKC&C 사업, 포스코그룹의 포스코DX, 롯데정보통신, CJ올리브네트워크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규모 면에서는 삼성 SDS에 비해 작지만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 틈새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DX는 제조공정 스마트 팩토리화의 강점을 보이고 있고 롯데정보통신은 그룹의 유통물류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국내 IT 서비스 시장의 절대 강자는 단연 삼성 SDS로 매출 규모나 인력 면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 CNS가 그 뒤를 쫓는 2위라고 할 수 있죠. 산업 구조의 특징을 잠깐 얘기하면 이들 IT 서비스 업체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그룹사 내부 일감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삼성 SDS도 한때 매출의 80% 이상이 삼성 내부 거래에서 나왔고 LG CNS도 LG 계열 매출 비중이 높았죠. 하지만 클라우드 전환과 사스 시대를 맞아 외부 시장으로도 적극 진출하지 않으면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 SDS 역시 이런 필요성을 인지하고 최근 외부 고객 확대, 해외 사업 강화에 힘쓰는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사업이나 대기업 SI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LG CNS, KT 클라우드 등과 경쟁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동남아나 미국 시장에서 물류 플랫폼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산업적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 협력입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AWS,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강세입니다. 삼성 SDS와 LG CNS는 이들과 경쟁하기보다는 파트너십을 맺어 고객에게 최적의 혼합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의 시스템을 AWS나 애저 위에 구축해주면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삼성 자체의 SCP 클라우드를 보완적으로 제한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멀티 클라우드 관리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고 삼성 SDS도 이에 발맞춰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업 및 경쟁사 측면에서 삼성 SDS는 안정적인 국내 SI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혁신의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LG CNS 등 경쟁사는 빠르게 클라우드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고 시장은 점차 기술 주도형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삼성 SDS가 이러한 흐름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느냐가 업계 내 미래 입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과 투자자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가 흐름, 기업 펀더멘털, 산업 상황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투자 포인트와 유의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우선 현재 주가 수준의 매력도입니다. 삼성 SDS 주가는 한때 상당 기간 부진했지만 그만큼 실적에 비해 저평가 영역에 머물렀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현재 주가 기준 삼성 SDS의 PER는 8-9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시장 평균이나 다른 IT 기업들에 비해 낮은 편이죠. 다시 말해 실적 대비 주가가 싸다는 것입니다. 물론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투자인 것은 아니지만 시장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6조 원의 현금, 보유 등 안전 마진을 고려하면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가치주 관점에서 삼성 SDS를 보는 투자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저평가의 이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장률 둔화, 그룹 매출 의존도, 낮은 자본 활용 효율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됐고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했기 때문에 시장이 큰 관심을 주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가가 제대로 재평가를 받으려면 이러한 부분의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성장 모멘텀입니다. 삼성 SDS가 앞으로도 이번 1분기처럼 IT 서비스 특히 클라우드와 AI 사업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투자 매력이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등 그룹사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 경영 효율화를 위한 AI 도입 등의 삼성 SDS가 핵심 역할을 하면서 계열사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외부 시장에서도 금융권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나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사업 등의 굵직한 프로젝트 수주를 따낸다면 이는 곧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장 이야기가 다시 써져야 한다는 것이죠.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 SDS의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나 클라우드 사업 호조 같은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사업들이 실제 매출과 이익 성장을 이끌면 주가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주주 환원과 현금 활용 전략입니다.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따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삼성 SDS가 이 현금을 활용해 과감한 M&A에 나선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성장주로의 변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유망 사스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AI 기술 회사를 합병한다든지 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대로 M&A 없이 내부 R&D에만 치중한다면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주주들은 차라리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나 특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일단 현금은 성장 투자를 위해 남겨두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어떤 형태로든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는다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올해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외 환경과 리스크 요인입니다. IT 서비스 업황은 경기 변동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만약 거시경제가 악화되어 기업들의 IT 투자 예산이 삭감된다면 삼성 SDS의 신규 사업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물류 사업은 글로벌 교역량이나 원자재 가격 등의 영향을 받아 실적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유가 상승이나 물류 대란 같은 이슈가 생기면 비용 상승이나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죠. 최근에는 다행히 물류 환경이 안정적이지만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 심화도 리스크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LG CNS와 각축전은 물론이고 글로벌 IT 업체들이 국내 대기업 대상 직접 영업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AWS가 대기업 대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 삼성 SDS의 입지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기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로 우위를 지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감안해서 투자자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말씀드리면요. 삼성 SDS는 현재 가격 매력은 있는 편이지만 주가를 움직일 촉매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최근 실적 호전과 함께 주가 추세가 개선되는 초기 신호가 나오고 있으므로 기존에 관망하셨던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장기 투자로 본다면 클라우드와 AI 시대에 삼성 SDS가 얼마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갈지에 베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최근 반등 이후 추가 상승 여력을 가늠해야 하는데 아까 기술적 분석에서 언급한 15만원대 돌파 여부를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11, 15만원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 등으로 대응하며 뉴스 흐름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책임에 대한 당부를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실제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성 SDS의 주가 흐름과 기업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이트를 드리고자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알찬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